자, 오늘은 우리 1인 창직 과정 그 미니 토크에 엑기스 파워포인트 코치, 그거는 제가 붙였습니다. 원래 뭐 그런 직업을 만드신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장효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엑기스 파워포인트가 뭔지 간략하게 우선 좀 설명해 주시죠. 한 30년 써보니까 95%는 쓸모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5%만 뽑아서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엑기스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이따가 뭐 화면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우선 그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엑셀과 더불어서. 근데 우리 장효성 대표님 생각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도 파워포인트 많이 쓰니까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쓰기 때문에 그런 95%가 쓸모없는 거를 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파워포인트는 제일 처음에 만들 때 마스터를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슬라이드 마스터. 네, 슬라이드 마스터를 쓸 줄 모르면 내가 10장을 만들면 10장 전부 다 디자인을 10번을 해야 돼요. 근데 슬라이드 마스터를 쓸 줄 알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집을 그릴 때 설계도 딱 한 번만 해놓으면 그거대로 집을 지으면 되듯이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쓸 줄 알게 되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작 시간을 한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파워포인트를 작성할 때도 설계도를 미리 만드는데 그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그런 뜻이죠.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는 어떤 내용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일단 우리가 타이틀 넣을 때 타이틀 위치를 매 페이지마다 위에 타이틀이 들어가거든요. 타이틀의 위치를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타이틀의 글자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본문 내용이 들어갈 때 그 본문 내용의 글자 크기와 글자 위치를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글자 크기에 따라서 이게 그냥 텍스트냐 아니면은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폰트는 뭐 어느 정도 사이즈를 쓰는 것이 좋습니까? 제목하고 본문일 경우에. 제목일 경우에는 위에 제목이 타이틀이거든요. 제목은 맑은 고딕 36, 그다음에 본문은 맑은 고딕 28을 저는 추천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뭐 좋아서 추천한 게 아니라 이 폰트를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제가 몇 년간 제가 옛날 이제 반도체 공장 다닐 때 저희 부서 직원들을 앉혀놓고 전부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떤 글씨체, 그다음에 어떤 글씨 크기가 눈에 제일 잘 들어오느냐. 그 해보니까 제목은 36이 맑은 고딕 36 굵게가 좋고 본문은 맑은 고딕 28 굵게가 좋았는데 뭐 제목이야 우리가 항상 딱 보면 눈에 띄는 건데 본문을 왜 맑은 고딕 28로 했냐면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림이 나오면 안 좋는데 글이 나오면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림이 나오면 안 좋는가를 좀 분석해 봤어요.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공돌이들의 특징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분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딱 해보니까 그림은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졸지를 않는데 글은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읽어야 되니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으려면 눈을 돌려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글도 그림처럼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면 이게 사람이 졸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글도 그림처럼 만든다.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뭐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손글씨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자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18부터 38까지 40까지 전부 다 이제 페이지별로 똑같은 내용을 처음에는 18로 만들어 놓고 프레젠테이션 이제 저희 직원들 앉혀놓고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다 졸더라고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쭉쭉쭉 올라가면서 해보니까 28 딱 하니까 안 졸더라고요. 팍팍 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왜 안 졸리냐 물어보니까 글씨가 그림처럼 보인대요. 워낙 크게 팍팍 하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28일부터는. 그러면 34를 하니까 그건 더 좋대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34로 하니까 본문에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글을 넣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글도 내용도 들어가면서 읽지 않고 한눈에 팍 들어오는 사이즈가 뭔가 해보니까 맑은 고딕 28 굵게를 하니까 탁 보니까 그냥 읽지 않고 그냥 제가 봐도 한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발표하는 건 전부 다 본문 내용은 맑은 고딕 28로 합니다. 제가 이걸 찾아내기까지 전 항상 옛날 그 당시에 저 밑에 있던 직원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저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야,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생체 실험을 당하셨군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장효성 대표님은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엑기스 파워포인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뭐 강사도 아니고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저는 이제 반도체 공장 쪽으로 한 30년 일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지금은 이제 회사 나와가지고 반도체 장비 파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뭐 관련되는 그런 예. 장비인가요? 주로 이제 엑스레이로 우리가 사람 몸의 뼈를 보듯이 엑스레이로 반도체 내부의 이런 그 구조물을 보는 이제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 박사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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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이 파워포인트 때문에 알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그룹으로 또 지도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박사님 말씀하신 그 정도로 파워포인트를 잘 쓰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배워야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저는 3시간이면 전문가 만들어 드립니다. 제 같은 오. 경우에. 다른 사람들 제가 처음에 저는 파워포인트를 책을 보고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1987년도 파워포인트 1.0이 나올 때부터 우연히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30년째.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1987년도에 나왔는데요. 제 보스가 영국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그냥 영국 출장 갔다 오면서 맥 컴퓨터를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로 좀 파워포인트 만들으라고. 그 당시에는 파워포인트가 좋지 않았고 하버드 그래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파워포인트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있었거든요. 그걸 열심히 쓰다가 이제 이걸 쓰게 됐는데 그게 보니까 그 빌 게이츠 씨가 이 파워포인트를 세상에 내놓은 지 몇 달 안 된 완전 따끈따끈한 걸 그래서 사용하게 돼서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한 순위를 매긴다면 탑5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는 주로 이제 용도가 그 정보 전달이죠. 예. 설득하는 데 예, 사용하고 예, 이런 예. 거죠. 그럼 그 동안에 뭐 파워포인트를 내부 직원이든 상사든 외부 고객이든 무시하게 많이 만들어 보셨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똑같은 파워포인트라도 회사에 가서 할 때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그 회사에 따라서 강의안을 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발표를 100번 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 50가지가 됩니다. 아, 이 회사는 갈 때 오늘 그 고객들이 신입사원이다. 그러면 대상이 들어서 신입사원에 맞춰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반도체 공장에 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법이나 그 안에 있는 뭐 그림이나 이런 걸 조금씩 바꿔서 가기 때문에 저는 거의 발표할 때마다 새로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파워포인트 작성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파워포인트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을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은 계시네. 근데 늘 슬라이드 마스터를 쓰세요? 아니면 어쩌다가 쓰세요? 요즘은 그 템플릿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 템플릿 아예 저장해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 예. 그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제가 입맛에 맞게 많이 붙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템플레이트. 예, 이제 템플릿을 고친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 템플릿이 주 목적이 뭐냐면 정보 전달을 저는 정보 전달을 무조건 간단 명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는 사람 눈에 정보를 전달해야지 파워포인트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면 내가 정보 전달을 할 때 그 효율이 100이라고 했을 때 템플릿이 아름다우니까 그 정보가
죽더라고요. 템플릿 때문에. 아.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누구나 다 아름다운 템플릿을 써서 내가 잘 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저의 그 발표하는 최종 목표는 저의 파워포인트를 잘 쓴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템플릿은 제가 상대방을 간단 명료하게 설득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템플릿보다는 간단 명료하고 누가 봐도 눈에 팍 들어오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보여드리면서까지 우리가 미니 토크 하기는 힘든데 미니 토크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어떻게 이제 만드셨는지 그런 거는 한번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아까 말씀하실 적에 맥북을 받아서 거기서 맨 처음에 파워포인트 쓰셨다 그랬잖아요. 맥북에 있는 거하고 그냥 그 IBM 쪽 컴퓨터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릅니다. 다르죠? 이게 처음에는 네. IBM 쪽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맨 처음 첫 버전이 맥용으로. 맥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IBM에서는 그 하버드 그래픽이라는 걸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IBM 컴퓨터. 그 당시에 맥북도 아니죠. 그냥 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거하고 구글 프레젠테이션하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좀 더 간단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안 써서. 안 써봤어요. 예. 구글 프레젠테이션 제가 써봤는데요. 그 기능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한번 저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예. 또 다른 질문요. 3시간이면 다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거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파워포인트 한두 번 써보신 분이면 다. 예. 사람이 완전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은퇴자분들 많이 가르쳤거든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 파워포인트는 깔려 있는데 어디에서 끄집어내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도 3시간. 예, 그런 분도 이제 3시간인데. 3시간이면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화려하게 꾸미는 건 안 가르쳐 드리거든요.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느냐. 예, 저는 그게 파워포인트를 하는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3시간 정도면 저는 그 파워포인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보 전달과 설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데 제가 사실은 제가 뭐 보통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제가 지도를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모든 파워포인트는 이제 우리 장효성 대표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를 제가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몇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좀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낌이 왔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말씀해 주신 몇 가지가 지금 조금 잘 안 돼서 오늘도 오시라고 그런 게 나중에 이제 식사하고 제가 한 두어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왜 저거 잠깐 그 페이지 넣는 거하고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앞부분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만들 때 저는 주로 이제 장비를 팔러 가니까 여러분들도 최종 목표는 여러분의 지식을 파는 거고 뭐든지 우리가 팔기 위해서 그 파워포인트를 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의 최종 목표는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 아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신나게 내 아는 거를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마지막에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내한테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밑에 이쪽 그 오른쪽 밑에는 페이지를 넣는데요. 일단 영업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왼쪽 밑에는 저의 이메일 주소를 항상 넣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 딱 넣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때까지 그 위치에 내 이메일 주소 아니면 핸드폰 주소를 넣고 싶으면 거기다 딱 넣으면 항상 그 자리에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밑에는 보통 내가 100페이지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번호를 넣기 하면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100페이지 중에서 50페이지다. 100페이지 중에서 70페이지다. 이걸 알려주는 거 하고 그냥 1페이지, 2페이지 쭉 나열하는 거 이것만 했을 경우에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그걸 생각했거든요. 50에 슬래시 100을 해놓으면 아 이제 중간에 왔구나. 지금쯤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막 시작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 50에 90에 100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결론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페이지 개별 페이지와 슬래시 전체 페이지를 꼭 넣어주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다가 이걸 제가 한 10년 넘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써보니까 전체 페이지를 넣어줘야 되겠더라. 그런데 이때까지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안 고쳐져요. 근데 이걸 해놓으면 좋은 게 또 뭐가 좋으냐면 저도 막 하다가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시간이, 100페이지짜리였나? 네. 70페이지짜리였나?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항상 넣어놓으면 쉬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좋은 게 100페이지 중에 이제 50페이지가 지났어요. 그러면 아 지금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부시시 일어나서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 50페이지, 50/100이면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보시기에 프레젠테이션이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까? 이러면 아 이제 반 지났어요. 왜냐하면 50페이지 중에 100이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10분간 쉬어야죠. 그러면 10분간 쉬겠습니다 하면 다들 박수 치면서 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좋고 또 청중들을 배려한다는 마음. 왜냐 50페이지/100이니까 청중들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쪽 끝에는 저가 이제 그 사고 싶은 사람 연락해라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이쪽 끝에는 청중을 배려해서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다 항상 그렇게 해서 저는 기본 틀을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 아까 뭐 3시간이면 좀 뭐 아주 잘 쓰도록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락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전화하세요. 그냥 제가 그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걸 앞에 나오게 하는 그거를 제가 못하실 줄 알았어요. 저 이메일 주소를 네. 앞에 나오게. 났을 때 나오게 하는 게 안 나오더라고 이게. 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은 3시간을 안 하고 2시간 반을 했거든요. 수업을. 왜 2시간 반을 했느냐? 2시간 좀 되니까 이제 피곤해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 강사는 하면서 이 학생들의 눈을 항상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사람들이 피곤해하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때부터는 안 됩니다. 그때는 뭘 했냐? 빨리 맞춰줘요. 아이고. 그게 최고의. 원샷 스트레이트로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항상 스트레이트로 합니다. 왜냐? 예? 강의료 강의료요.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끝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딱 지나가니까 눈빛이 약간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 지금부터는 클로징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냈더니 아니야 다르니까 그 부분에서 아이고 지금 들켰네. 들켰어. 그 저기 강의료는요 생각보다는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 개별적으로 그렇게 나중에 명함 좀 주시고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 배운 거는 아까 그 페이지 넣는 거하고 이메일 주소 넣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기능 중에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배경색을 배경 지우는 거.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진을 갖다 놓고 내 인물만 따고 나머지를 다 지우겠다. 이런 경우에 그걸 마우스로 클릭해가면서 뒤에 예를 들어서 배경을 싹 지웠더니 내 인물만 딱 나올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그 또 툴이 있더라고요. 그까지 다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장효성 대표님이 지금 강의도 여러 군데 하시고 그러는데 뭐 그 일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좀 바쁘시긴 하지만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더 앞서 계신 분이라서 여러분들 중에 아 이거는 내가 좀 왜냐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수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룹을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컨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이제 이름 붙였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엑기스 파워포인트 코치 되게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저는 원래 그 이제 이 파워포인트보다
더 유명한 게 블로그로 더 유명하거든요. 그 블로그 강의도 하십니다. 파워포인트 이제 엑기스 블로그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방문객이 한 2,500명 정도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10개월 만에 블로그 시작을 해서 10개월 만에 하루에 2,500명 오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공돌이지 않습니까? 공돌이는 궁금하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블로그 강의도 하고 블로그를 하다 보면 파워포인트를 쓸 줄 알아야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뭐 자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저 브랜드를 강화하시고 강의하시고 이럴 때 꼭 필요하니까 개별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키가 1m 90이세요. 가까이 가면 불리해. 아주 저 키만 크신 게 아니라 대단한 그런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블로그 강의는 언제죠? 제가 밴드에 올렸죠. 예. 14일 제가 밴드에 올렸어요. 우리 밴드에. 예. 저는 신청했습니다. 예. 답이 안 와요? 답이? 난 오던데. 그래요? 23층에서 하는 그거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 다른 사람이고 8층 밴드에 올렸어요. 밴드. 그 도심권 종로 3가에 있는 50플러스 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14, 21, 28 예. 거기에 가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분 핸드폰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예. 올려놓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